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문 여는 병원 숫자가 어제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응급실 상황 어떤지 현장에 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황예린 기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 있는데 응급실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이곳 응급실은 밤사이 심정지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놨습니다. 구급대원부터 모두가 볼 수 있는 종합 상황판에 메시지를 올려놓은 건데요. 전문의 한 명이 진료를 보고 있으니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수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곳곳에 있는 응급실들이 문은 열어놨지만요. 인력 부족으로 진료 과목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문만 열어놓는 수준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암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전주로 간 환자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광주 광산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로 94km 거리에 있는 전북 전주까지 가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19 구급대가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2곳을 포함해 의료기관 4곳에 문의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네, 문 여는 병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오늘 문 여는 병원은 전국에 3,009곳입니다. 어제보다 2만 5천 곳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내일 여는 곳도 3,300곳에 불과합니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약 1,800곳만 문을 엽니다. 이렇게 문 여는 병원이 확 줄면요. 낮 동안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로 쏠리게 됩니다. 네, 남은 연휴 동안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도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렵다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119로 전화를 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경증 환자가 지역이나 권역, 응급이나 외상센터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9만 원까지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앞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추석 연휴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물놀이 등으로 1명이 실종되고 5명이 숨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사거리에 진입한 택시 옆으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대로 신호등을 들이받고 충격에 기둥은 쓰러집니다. 신호등은 택시 위를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정읍시 한 사거리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충돌 사고를 내는 순간입니다. 2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하면서 이제 세게 부딪히니까 신호등이 너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엔 부산 당리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안전 울타리를 뚫고 돌진했습니다. 트럭은 주차장 바로 옆 다가구 주택 옥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럭을 몰던 50대 남성 운전자는 역시 만취 상태였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머리 결끝 뛰가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 해경 특수 구조대원들이 몸에 끈을 묶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방향 이쪽 방향으로 아침 20대 나왔다가 강원 삼척시 용화해변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을 찾는 겁니다. 남성은 일행 3명과 함께 어제 오후 3시 18분쯤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렸고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선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과 부산, 경북 일대에서 순환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정오쯤 경기 김포시에서 길이 1m가량 애완용 도마뱀이 탈출했습니다.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다 3시간 만에 포획됐습니다. 저희 아이도 학교 근처라서 너무 놀랐어요. 독은 없지만 사람을 물 수 있어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독립유공자의 묘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국가보훈부가 해마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8,500여 명은 묘소가 어딘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김교영 선생은 1919년 3월 지금의 하남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일제 헌병에 체포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1년 6월을 징역을 받고 나왔는데 손톱할 틈이 없었어요. 그게 고문도 당하고 얼어서 다 빠진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 12, 13년대. 정부는 고인에게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는데 JTBC가 유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진 어디 안장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위치를 모르는 소재 불명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처럼 국가보훈부가 묘소의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약 8,500건. 전체 독립유공자 18,000여 명의 절반에 이릅니다. 묘소가 두 곳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병으로 활동한 공적으로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된 백영촌 선생은 대전연충원과 대구 신암선열공원에 각각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곳 모두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인데 보훈부는 어디가 진짜 묘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묘소에 매년 벌초 등 관리비용 20만 원과 개보수 때는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실태조사까지 벌이는 보훈부가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악한 것조차도 서로 맞지 않는 이런 허술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 묘소의 파악은 바로잡는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거리 사 드실 텐데요. 작년 추석에는 휴게소에서 한 사람당 16,000원 정도 썼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명절 귀성이 이어지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소떡소떡과 핫도그 같은 간식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거 많이 사? 소떡소떡, 닭꼬치. 저희는 뭐 지포나 뭐 그런 것들 식사도 많이 하니까 식사하고 나서 뭐 커피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먹고요. 식당도 가득 찼습니다. 애들이 라면을 먹고 싶다, 떡꼬치가 먹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먹이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조금 더 답답해서 그냥 뭐 먹고 가자 이래갖고 드렸. 실제 휴게소에서 얼마나 사용할까?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쓴 돈을 분석해봤더니 한 사람당 1.8건, 16,582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보다 40% 정도 늘어난 겁니다. 4인 가족이면 약 6만 원가량, 부담스럽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가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먹어도 그전엔 부담 없었는데. 특히 우동과 돈가스 가격은 4년 사이 21%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를 포함한 생활 물가 지수가 17%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떡꼬치, 라면 등은 10% 인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떡소떡과 같은 인기 간식 10종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